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국 건축계의 최고 권위자가 충격적인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의 건축학 교수이자 영국 왕립 건축가 협회상을 2번이나 수상한 여교수가 갑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는 소식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녀의 마지막 발언이었습니다. 유럽의 모든 난방 기술이 잘못됐을지도 모른다라는 충격적인 주장을 남기고 떠났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요. 1초면 가능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건축학을 가르치는 엘리자베스 콜린스라고 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저는 세계 건축의 모든 것을 안다고 자부하던 오만한 학자였죠. 중세 성당의 난방 시스템부터 현대 건축의 첨단 기술까지 제가 모르는 것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추위를 이기는 건축 기술에 대해서는 더욱 그랬어요. 케임브리지에서 15년간 건축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저는 유럽의 전통 난방 기술을 연구해왔습니다. 노르웨이의 통나무 주택부터 독일의 벽난로 시스템까지 수많은 연구 논문을 발표하며 전문가로서의 입지를 다져왔죠. 영국 왕립 건축가 협회에서 올해의 건축학자상도 2번이나 수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한 통의 이메일이 왔어요. 한국의 전통 난방 시스템인 온도를 주제로 한 학기 동안 특별 강의를 해달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웃음이 났죠. 바닥을 데워서 난방을 한다고? 그게 무슨 효율적인 방법이란 말인가?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마침 안식년을 앞두고 있었고 아시아의 건축을 연구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차피 6개월이면 끝날 일이야. 온돌의 비효율성을 증명하는 좋은 기회가 되겠군. 이런 생각으로 서울행을 결정했습니다. 처음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영국의 습한 추위와는 전혀 다른 뼈속까지 파고드는 한파가 저를 맞이했거든요.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게스트하우스로 가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히터 온도를 올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택시기사님은 빙그레 웃으시더니 온도를 최대로 올려주셨죠. 그날 밤 게스트하우스에서 저는 난생 처음 바닥 난방을 경험했어요. 처음에는 의아했습니다. 천장에서 더운 공기가 내려오지 않는데 어떻게 따뜻할 수 있지? 하지만 발바닥부터 올라오는 포근한 온기는 제가 알던 어떤 난방 시스템과도 달랐어요. 자존심 강한 건축학자였던 제가 처음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뭔가 다르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의 한국 온돌 연구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날 저는 제 오만함을 완전히 깨부술 만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70년 경력의 한옥 대목장이신 김진수 선생님이었죠. 김 선생님과의 만남은 제가 알던 모든 건축 이론을 뒤흔들어 놓았답니다. 연구를 위해 한옥 현장을 방문해야 했던 첫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을 맞이했습니다. 영국에서 가져온 코트는 한국의 칼바람 앞에서 무용지물이었죠.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몸이 얼어붙는 듯 했어요. 김 선생님은 제 모습을 보시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습니다. 교수님, 그 옷으로는 안 됩니다. 여기는 영국이 아니에요. 우리 먼저 옷부터 사러 가야겠어요. 저는 처음에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죠. 건축 연구를 하러 왔는데 웬 옷타령이냐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현장에서 10분도 버티지 못하고 차로 돌아왔을 때 저는 김 선생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근처 백화점으로 향했죠. 그곳에서 저는 롱패딩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만났습니다. 처음 롱패딩을 보았을 때의 충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마치 이불을 걸치고 다니는 것 같은 이 옷을 과연 제가 입을 수 있을까 싶었죠. 영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패션이었으니까요. 김 선생님, 제가 이걸 입고 대학에서 강의를 할 수는 없잖아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빙그레 웃으시며 한국에서 롱패딩은 겨울 필수템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저는 롱패딩을 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제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결정 중 하나였죠. 롱패딩을 입고 처음 밖으로 나왔을 때의 그 감동이란 마치 이동식 온돌 속을 걷는 것 같았어요. 더 놀라운 건 그날 오후 현장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영하의 날씨 속에서도 장인들은 묵묵히 일하고 계셨어요. 그분들 모두 롱패딩을 입고 계셨죠. 저는 그제서야 이해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옷이 아닌 혹한 속에서도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현대판 보온 기술이었던 거예요. 그날 저녁 연구 일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의 발견 한국의 보온 기술은 건축물 안에만 있는 게 아니다. 그들은 움직이는 온도를 만들어냈다. 지금도 그 첫 현장 방문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다음 날부터는 한옥 현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어요. 한옥에 숨겨진 과학적 원리를 찾아내는 일도 흥미로웠지만 70년째 한옥과 함께 살아오신 김 선생님의 이야기는 더욱 매력적이었거든요. 하나씩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될수록 제 마음속에는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건 제가 한국에서 겪게 될 수많은 놀라움 중 첫 번째였던 것 같네요. 롱패딩이라는 현대판 온돌을 발견한 후 저는 드디어 진짜 온돌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제가 연구 기간 동안 머물 한옥 체험 숙소로 저를 안내하셨죠. 여기가 교수님께서 지내실 곳입니다. 김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곳에서 과연 제대로 된 연구가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영국의 현대식 아파트에서만 살아온 제게 전통 한옥은 너무나 낯선 존재였으니까요. 제 손에는 최신형 열화상 카메라와 각종 측정 장비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우선 바닥의 온도 분포부터 측정해 볼게요. 연구자다운 면모를 보이려 했지만 김 선생님은 그저 미소를 지으실 뿐이었습니다. 교수님, 먼저 신발부터 벗으시지요. 순간 저는 당황했습니다. 신발을 벗는다고요? 영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이미 롱패딩의 새로운 세계를 경험했기에 이번에는 순순히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인생의 모든 과학적 지식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맨발로 밟은 온돌은 제가 알던 그 어떤 난방 시스템과도 달랐거든요. 차가울 거라 예상했던 바닥에서는 마치 살아있는 듯한 온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이건 불가능한데.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를 꺼내 바닥을 촬영했지만 그저 균일하게 퍼진 온도 분포만이 보일 뿐이었죠. 하지만 이 포근한 느낌은 단순한 온도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교수님, 이제 좀 앉아보시죠. 김 선생님의 권유에 저는 조심스럽게 바닥에 앉았습니다. 그 순간 또 한 번의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바닥 난방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따뜻한 품 안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놀랍죠? 김 선생님이 차를 내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온돌은 단순히 바닥만 데우는 게 아닙니다. 방 전체를 감싸는 거지요.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연구하러 온 것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수천 년에 걸쳐 완성된 과학이자 예술이었던 거죠. 온돌은 측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되어야 하는 것이란 걸 깨닫게 됐죠. 그리고 왜 한국인들이 바닥이 따뜻하다가 아닌 방이 따뜻하다고 표현하는지를 알게 되었답니다. 이것은 제 연구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저는 단순히 데이터를 수집하는 연구자가 아니었어요. 저는 이제 온돌이라는 살아있는 역사를 직접 경험하는 탐험가가 된 것 같았죠. 온돌과의 첫 만남 이후 저는 제 전문가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열효율, 열전도율, 에너지 소비량, 모든 과학적 지표를 동원해 라디에이터의 우수성을 증명하려 했죠. 보세요, 김 선생님. 어느 날 아침 저는 밤새 만든 그래프들을 들고 한옥 현장을 찾았습니다. 라디에이터는 공기를 직접 데우기 때문에 열 전달 효율이 훨씬 높습니다. 게다가 현대적 자동 제어 시스템으로 온도 조절도 정확하죠. 김 선생님은 제 설명을 끝까지 듣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씀하셨죠. 교수님, 잠시 이쪽으로 오시겠습니까? 그분은 저를 한옥의 대청마루로 안내하셨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죠. 자, 이제 신발을 벗고 방으로 들어가 보시죠. 제가 방문을 열자마자 따뜻한 공기가 제 발끝부터 몸 전체를 감쌌습니다. 마치 따뜻한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이제 앉아보세요. 김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바닥에 앉았습니다. 지금 이 느낌을 그래프로 그릴 수 있습니까?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들고 있던 모든 데이터와 그래프가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죠. 온돌은 단순한 난방 장치가 아닙니다. 김 선생님이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사람이 어떻게 따뜻함을 느끼는지에 대한 수천 년의 지혜지요. 바닥이 따뜻하면 발이 따뜻하고 발이 따뜻하면 온몸이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잠시 멈추셨다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죠.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집착했던 수치들은 온돌의 본질을 전혀 담아내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온돌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방식이자 문화였던 겁니다. 가장 인간적인 것이 가장 과학적인 것이었어요. 온돌은 단순한 열효율의 문제가 아니었죠. 그것은 따뜻함이라는 감각을 가장 인간적인 방식으로 전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의 연구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더 이상 라디에이터와의 비교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온돌이 어떻게 한국인들의 삶과 문화를 형성해 왔는지 그 깊은 이야기를 찾아 나서기 시작했죠. 며칠 후 제가 물었습니다. 교수님, 제가 조사하면서 알게 된 게 있는데 혹시 찜질방이라는 곳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김 선생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 교수님. 이제야 진짜 공부를 시작하시는군요. 김 선생님의 제안으로 찾아간 찜질방은 제가 상상했던 그 어떤 곳과도 달랐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공중 목욕탕 정도로 생각했지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런 선입견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24시간 내내 운영되는 이곳은 단순한 목욕시설이 아닌 거대한 사회적 난방 공간이었습니다. 찜질방 안으로 들어서자 온기가 저를 감쌌고 곳곳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이야기 소리가 공간을 채우고 있더라고요. 가장 놀라웠던 것은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들은 온돌방에 편안히 앉아 삶은 계란을 까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직장인들은 양복을 벗어두고 황토방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죠. 어떤 이들은 열심히 책을 읽고 있었고, 또 어떤 이들은 곤히 잠들어 있었어요. 찜질방의 구조는 마치 작은 마을 같았습니다. 각기 다른 온도와 특성을 가진 방들이 미로처럼 이어져 있었고, 그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만의 편안한 공간을 찾아 자유롭게 이동했죠. 영국의 공공시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이곳에서 느껴지는 평등함이었습니다. 값비싼 롱패딩도 명품 가방도 모두 락커에 넣어두고 같은 옷을 입은 채 같은 바닥에 앉아있는 모습이 새삼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온돌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을 넘어 사회적 평등을 만들어내는 공간이 된 것이었죠. 그날 밤 저는 연구 일지에 새로운 용어를 하나 만들어 적었습니다. 사회적 난방 공간, 단순히 몸을 데우는 것을 넘어 관계를 데우고 마음을 데우는 공간이라고 말이죠. 찜질방은 온돌이라는 전통 기술이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진화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온돌을 단순한 연구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게 되었어요. 그것은 한국인들의 일상에 깊숙이 스며든 문화적 코드였고 사회적 유대를 만들어내는 독특한 공간이었습니다. 영국의 라디에이터는 결코 이런 역할을 할 수 없었죠. 찜질방에서 나오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연구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난방 기술이 아니라는 걸요. 그것은 따뜻함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형성된 하나의 문명이었어요. 그렇게 한국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케임브리지로 돌아온 첫날, 제 아파트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 발을 얼어붙게 했죠. 습관처럼 신발을 벗으려다가 멈칫했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온돌방이 아니었으니까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김 선생님이 작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전기장판이었죠. 영국에서도 따뜻하게 지내세요. 그 말씀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라디에이터를 최대로 틀어놓았지만 뭔가 허전했습니다. 따뜻한 공기는 높이 올라가 천장에 머물러 있을 뿐 제 발끝은 여전히 차가웠죠. 밤새 뒤척이다 결국 전기장판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온돌의 포근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특히 괴로웠던 건 연구실에서였습니다. 딱딱한 의자에 앉아 논문을 쓰려고 하면 자꾸만 한옥의 온돌방이 떠올랐어요. 거기서는 바닥에 편히 앉아 차를 마시며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편안함이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주말이면 더욱 심해졌습니다. 찜질방에서 보냈던 그 평화로운 시간들이 자꾸 생각났거든요. 런던의 스파를 찾아가 보기도 했지만 그곳에서는 찜질방의 정겨움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화려한 시설과 비싼 요금제만 있을 뿐 할머니들의 수다 소리도 삶은 계란 깨먹는 소리도 없었죠. 어느 날은 한밤중에 깨어나 이불을 둘둘 말고 바닥에 앉아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마루는 제게 아무런 위로도 주지 않았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온돌은 단순한 따뜻한 바닥이 아니었다는 걸요. 그것은 삶의 방식이자 안식이었던 겁니다. 동료 교수들은 제가 이상해졌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세계적인 건축학자가 바닥 난방을 그리워한다니 이해할 수 없다는 눈빛이었죠. 하지만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변해버렸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는 걸요. 매일 밤 잠들기 전 저는 제가 쓰던 연구 일지를 다시 읽어보곤 했습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넘기면서 단순한 기술 연구가 어떻게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는지를 되새겨보았죠. 그러던 어느 날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열린 건축 컨퍼런스에서 충격적인 발표를 듣게 되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유럽의 에너지 소비 패턴이 크게 바뀌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특히 가정용 난방 시스템의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저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날 밤 연구실에서 늦게까지 자료를 살펴보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찾던 답은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존재해왔다는 것을요. 온돌은 단순한 전통 기술이 아닌 미래의 해답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흥분된 마음으로 김 선생님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곧바로 답장이 왔는데 언제든 한국에 오는 것을 환영하며 필요한 모든 도움을 주시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따뜻한 답장을 읽자마자 마음이 설렜습니다. 이미 머릿속으로는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있었으니까요. 영국의 동료 교수들은 제가 다시 한국으로 가겠다는 말에 의아해했습니다. 엘리, 이미 충분한 연구 자료를 수집하지 않았나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아직도 풀지 못한 수많은 의문들이 남아있다는 것을요. 떠나기 전날 케임브리지 연구실에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책상 서랍 깊숙이 접혀있던 종이 한 장을 발견했죠. 첫 한국 방문 때 김 선생님이 그려주신 온돌의 구조도였습니다. 그 도면을 보는 순간 지난 6개월간 제가 왜 그토록 불편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라디에이터의 단순한 열전도 방식으로는 결코 온돌이 주는 그 포근함을 만들어낼 수 없었던 거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추위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가웠죠. 입국장을 나서자 김 선생님이 환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교수님, 이번에는 더 많은 현장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특히 제가 알려드리고 싶었던 전통 구들장 시공 현장이 있거든요. 김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차에 오르자마자 김 선생님은 제게 종이 한 장을 건네주셨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한옥 프로젝트의 설계 도면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건축가들이 온도를 현대식으로 재해석하려고 시도하고 있어요. 교수님의 연구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분들과의 미팅도 주선해놨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김 선생님은 제가 없는 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한옥 현장에 젊은 목수들이 늘어났다는 것, 외국에서도 한옥 건축을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온돌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것까지. 첫날은 김 선생님이 말씀하신 구들장 시공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영하의 날씨에도 장인들의 손끝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한 젊은 목수가 제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교수님, 유럽의 패시브 하우스와 온도를 접목하면 어떨까요? 저는 그게 궁금해서 교수님의 논문을 전부 읽어봤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다시 한국에 온 진짜 이유를. 이제는 단순히 연구 논문을 쓰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온돌의 지혜를 현대 건축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찾기 위해서였죠. 저녁이 되자 김 선생님은 저를 한 한옥 카페로 데려가셨습니다. 현대식으로 개조된 한옥이었는데 전통 온돌 방식을 그대로 살린 공간이었습니다. 따뜻한 보리차를 마시며 김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 이번에는 정말 많은 것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특히 제가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다음 주에 시간 되시나요? 책에서는 결코 배울 수 없는 것들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장인들의 손끝에서 오랜 세월 이어져 온 지혜가 살아 숨쉬고 있었죠. 내일은 더 추워진다는데 교수님 이제 추위는 적응되셨죠? 김 선생님의 농담에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한국의 겨울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차가운 바람이 제게 새로운 영감을 가져다 주는 것만 같았죠. 첫 주는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아침이면 김 선생님과 함께 현장을 돌아보고 저녁이면 젊은 건축가들과 열띤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온돌과 현대 건축의 융합에 대한 그들의 아이디어는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죠. 선생님, 이거 보세요. 한 젊은 건축가가 들고 온 도면에는 놀라운 아이디어가 담겨 있었어요.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해 구들장을 데우는 방식이었죠. 전통 온돌의 원리를 지키면서도 현대적인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화면 속에는 제가 케임브리지에서 쓰던 논문이 있었죠. 전통 난방의 현대적 해석 온돌 시스템 연구라는 딱딱한 제목이 이제는 왠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삭제 버튼을 누르고 새로운 문서를 열었어요. 이번에는 다르게 시작하고 싶더라고요. 온기를 나누는 건축 온돌에서 배우는 미래의 주거.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옥 처마 끝에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가는 모습을 보니 문득 웃음이 났죠. 제가 이토록 한국의 겨울을 사랑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김 선생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교수님,
오늘은 특별한 곳으로 모시고 가고 싶은데요. 시간 되시나요? 네, 당연하죠. 어디든 가고 싶어요. 제가 30년간 지켜온 한옥이 있거든요. 그곳에서 교수님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겨울 아침 공기를 가르며 차가 달렸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어제와 같은데 왠지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죠. 김 선생님이 데려간 곳은 깊은 산자락에 자리 잡은 오래된 한옥이었습니다. 여기가 제가 처음 대목장이 되기로 마음먹은 곳입니다. 김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특별한 감회가 묻어났습니다. 처마 끝에 달린 풍경이 겨울바람에 짤랑거렸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은은한 온기가 발바닥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나갔어요. 이 온돌은 제가 20살 때 처음 만든 겁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렇게 따뜻하죠.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며 김 선생님은 오래된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습니다. 구들장 하나하나를 놓으며 가졌던 마음가짐, 연기가 잘 빠지게 하려고 밤새 고민했던 일들, 그리고 첫 불을 지필 때의 설렘까지. 교수님, 이제 좀 알 것 같으신가요? 온돌이 왜 단순한 난방이 아닌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진짜 이해할 것 같았으니까요. 케임브리지로 돌아가기 전날 밤, 저는 연구실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죠. 한국에서의 마지막 겨울밤이었습니다. 문득 창가에 놓인 오래된 도면 한 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옥의 구들장 아래로 구불구불 이어지는 선들, 연기가 지나가는 고래의 흐름,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빼곡히 적힌 메모들까지. 7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긴 김 선생님의 첫 온돌 도면이었습니다. 이 도면을 보며 한국에서의 시간을 돌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전통 난방 기술을 연구하러 왔지만 제가 발견한 것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무언가였습니다. 그것은 수천 년을 이어온 지혜였고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었으며 미래를 향한 새로운 가능성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두 개의 고향이 생겼다고요. 하나는 제가 태어나고 자란 영국이고 다른 하나는 제게 따뜻함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준 한국입니다. 오늘 사연 잘 들으셨나요? 처음에는 단순한 바닥 난방이라고만 생각했던 온돌이 알고 보니 수천 년을 이어온 우리 조상들의 과학적 지혜였다는 사실, 그리고 그 속에 담긴 따뜻한 정성까지 알게 되었다는 엘리자베스 교수의 고백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동 신호등이었습니다.